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금요일 4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안녕하신 거 맞습니까? 안녕 못할 뻔했죠.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 있는 자가 뭐 엉뚱한 짓을 해서 전 국민이 안녕 못할 뻔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친이 구테타가 몇 시간 만에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이 구테타라고 바로 정의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친일 쿠데타라 보기에는 네.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고 헌법과 그다음 개헌법에 따른 절차는 일단은 다 거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나중에 책 잡힐 일을 흠 잡힐 일을 하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내용면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이제 옳지 않다,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오히려 성관위의 계엄군이 들이닥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300여 명인데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도 많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말을 맹신하고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체포를 하고, 그리고 선관위의 어떤 서버나 이런 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거를 근거로 아마 올해 4월 총선을 무효선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이번 총선 무효화 그리고 재선거를 통해서 국회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 사실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당이 소수당이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혼자 신경질 내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엉뚱한 짓을 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의회 구성을 위한 작업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성관위? 그 의원 체포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것은 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체포가 목적이었다 그러면요, 선관위에 이제 계엄군이 출동한 것처럼 네. 아마 거의 계엄 이제 선포와 비슷하게 한 뭐 10분 내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10분 내에 도착하고 본회의장을 둘러싸고요. 아마 신속하게 출입을 제지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1시간 넘어서 네. 이제 도착해, 그것도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해서 왔어요. 네. 만약에 제대로 하려고 그랬다면 국회의사당 본청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붕 위로 옥상에서 바로 헬기로 레페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 체포의 목적이 있었느냐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 무효 목적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선관위에 보면 지금 그 부정선거 의혹은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부정선거 아니라 그 국정원에서 작년 중앙선거위원회에 그렇죠. 여기 해서 투표 개표 조작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이제 확인했는데요. 투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정원이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쿠리 투표 있었었고요. 또 그때 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 뭐 이제 중앙 일간지인데요. 이제 사무총장 사무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실에 예. 사전 투표한 5만 장의 종이가 5만 장의 투표함이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감시하는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당 내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가 선관위의 전산에 어떤 북한의 해킹 침입, 예. 조작 의혹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도 있었었고 예.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영장이 안 나올 거 지금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사무총장도 예. 아들에 대한 이제 세습, 그러니까 그렇죠. 채용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선관위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네. 전산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한 영장을 아마 받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 뭐 제 생각에 맞았다는 걸 확인해 주셔서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선거 부정과 더불어 선거 무효 선언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개인 의견으로 사실 확인 등. 아니 그러니까 참 보면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수준이 딱 저질 유튜버 수준이에요.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적절하게 표현을 했던데 예.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공직자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썼던데 뭐 적절한 표현이고 외국에서도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준호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사실 확인 뭐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번 같은 게 1, 2, 3, 4, 5라 해가지고요. 네. 뭐 해킹이 아주 수월하게 뭐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소쿠리 투표함 뭐 네, 이런 것도 있었죠.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 투표함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 확인된 걸 말씀드립니다. 예, 투개표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고 기사 작년에도 다 나왔던 얘기죠. 그럼 예. 뭐 투개표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도 대통령 당선된 건가요?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주장을 그 하시는 소쿠리 거고. 국정원에서 자, 소쿠리 예. 투표가 벌어졌던 게 그 소동이 벌어진 게 언제예요?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할 때 소쿠리 투표 그 소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소쿠리 그 투표- 선거 예. 본선거 통해서 그 사전 선거와 본선거를 통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바로 그 선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선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전산에 대해서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게 국정원에서 입증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선관위가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거 결과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나온 얘기고 민주당이 이게 황당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예. 그 목적이었던 건 뭐 분명해 보여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담화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거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계엄군을 지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예, 그 절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벌어졌던 일이 모두 불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선관위가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선포하고 5분 내지 7분 만에 선관위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것도 과천과 관악에 있는 또 수원에 있는 선관위의 시설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근데 국방부 장관은요. 일선 부대에 대해서 출동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군대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굴영권은요. 합참 의장이 갖는 거예요. 예, 국방부 장관은 다만 합참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합참 의장이 직접 일선 부대의 부대 출동이나 이런 거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는 계엄 사령관이 모든 권한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 그게 특전사가 됐던 어디 그 특임 부대가 됐던 직접 출동을 명령했다는 건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자체가 불법이다. 네. 예, 네, 계엄 사령관 이제 임명된 게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비상계엄을 건의한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 되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왜 제안했는지 본인 이유를 아마 본인 자세히 알겠죠. 예. 본인이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머릿속에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 사령관 어제 청문회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은 상황실을 꾸리고 있는 와중에 거의 상황이 다 끝나가지고 사실상의 지휘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그 제안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즉시 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작성을 했는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전공의 처단 그리고 정치활동 금지 이런 문구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수준도 매우 낮고 예. 그러니까 일단 6.25 전쟁 와중에도 국회는 계속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든 정말 전쟁이 발발하든 국회를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포고령 1호에 국회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인 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뜬금없이 전공의 등 처단이 왜 들어가요? 특정 직종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적도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뭐 이렇게 비상계엄 그 문구를 읽었잖아요. 야, 저거 누가 써줬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문장 자체가 수준이 형편없어요. 거기 보면 네. 야당의 뭐 일단 그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사에도 뭐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 문장 자체가 거꾸로 됐어요. 보통은 한국에서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수립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라고 쓰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게 웬만한 중학생들도 그 정도 문장을 써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읽고 있는 문장의 수준이 어디 초등학생들만도 못한 거를 그러니까 포고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그 문장 자체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들리세요? 네, 그 이제 국민의 이제 기본권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화의 원칙이 있고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정치 활동 금지 이게 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한 이런 절차적 문제였는가 위헌, 계엄법 위반 이런 것보다는 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으며 언제 작성했느냐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전공의 처단, 이게 처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모호한 표현입니다. 뭐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어떤 판단에 의해서 쓰게 됐는지 그리고 네. 왜 꼭 전공의만 꼭 찍어서 그렇게 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포고령에 대한 작성자 그리고 언제 작성했는가 네. 이거는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비상계엄 선포 네. 이 내용보다는 이 포고령이 나중에 더 문제될 수 있다. 포고령을 누가 썼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느 지적 수준이 매우 낮은 자가 써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 문장도 못 써요. 너무 사실은. 인신공격적인 아니 발언. 인신공격이 아니고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검사할 때도 보면 검사 윤석열이 작성한 공소장은 대단히 조악합니다. 문장이나 내용 자체가 너무 거칠고 이렇게 그 문서 작성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런 거 글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써주긴 써준 것 같은데 글쎄 수준이 매우 낮은 거로 봐서 김영현이 써줬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의 역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기소장을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추진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예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각 장점이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너무 인신공격한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인신공격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경험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사실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취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상설 특검까지 추진합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 들어볼게요. 뭐 똑 떨어지는 내란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데 그날 무슨 치안이 불안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평온한 상황이었어요. 다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법안 통과나 뭐 법안을 추진한 것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계속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외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내란죄 구성 요건을 보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했을 때 내란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헌문란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목적으로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그 비상계엄 하에도 막을 수 없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또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 기관을 지금 장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은 명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네. 폭동은 뭐 공직자가 아니거나 군경이 아닌 시민들이 집단 행동을 했을 때만 폭동이 아니거든요. 군 병력을 이용해서 이런 대규모 불법적인 작전을 시행하는 게 전형적인 폭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내란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글쎄요. 저는 뭐 어떤 논리로 안 된다는 건지 이해를 당최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각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내란죄 아까 국헌문란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 기능을 파괴하는 이제 정지시키는 게 이제 국헌문란이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계엄에 대한 권한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했다면 강조 아니 어느 요건에 그게 싶고요.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들어보고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도 네. 무죄를 만드는 그런 입법을 여러 개 발의했습니다. 자, 이런 입법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고 하냐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판받고 있죠. 예.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썼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민주당 입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22명을 시켰습니다. 정부를 운영하려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근데 임명권에 대해서 아주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탄핵할 수 있죠. 근데 22명을 탄핵시킨 것은 주로 또 중요한 이제 부처들 행안부라든가 방통위 또 이 심지어 국방부 장관도 그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 임명권을 정면으로 이제 이제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초를 제공했었고요. 예산에 대해서도요. 너무 많은 예산. 그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약속, 예를 들면 소형 원전 모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공약이었고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 22조 원의 수출 실적이 있는 나라를 부국 창출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려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뺐고 돈도 뺐고 그다음에 유죄도 무죄로 만드는 입법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받고 있고 합법도 받고 있죠.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비상계엄 권한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건데 이거를 비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 권한을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내란죄 목적이 이제 그 성립되려면요 물리적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도 뭐 불상사 발생하지 않았고 시위대가 뭐 우통 본능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만약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국민들 심판, 정치적 투표 행위에 의한 심판 또는 헌법 소원에 의한 이제 문제 해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나중에 윤석열, 김영현 등이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 받을 때 윤석열 등의 변호인이 딱 그런 내용으로 변호하면 어떻게 형량이 결정될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마 무기징역 선고하려다가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 형량이 그런 식으로 변론하면. 네, 알겠습니다. 또 뭐 개인 의견으로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죠. 한동훈 대표는 야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 그러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대통령이 계속 현직 대통령으로 권한 행사를 하도록 놔두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예. 분명히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라는 뭐 제정신으로 보기 어려운 판단 능력이 거의 상실된 사람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일단 그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근데 탄핵을 막겠다고 또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논리가 전혀 정리가 안 된 건데 아니 그 정도로 자기 논리도 그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당 대표나 뭐 대통령은커녕 제가 보기엔 네.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대체적인 의견 같고요. 신념이나 어떤 정치적 소신에 따른 행동이 명확히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상겸 선포됐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 총회를 모으면서 상황 파악에 나선 반면에 일단 한동훈 대표는 바로 본인은 반대한다면서 메시지를 야당 대표보다 먼저 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말하면 본인도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야 되는데 찬성되는데 또 탄핵을 또 반대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즉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또 탈당은 또 다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탈당을 요구한다면 또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인 거죠. 거리두기와 이제 탈당 요구는 이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인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리더십과 정체성 문제까지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집권 여당이 이제 이런 위기에 있을 때 혼란이나 이제 혼란의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기보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슷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원내 지도부 사퇴를 내비친 추경호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짧게씩만 얘기 들어볼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3일 밤에 보여준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회 본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의결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대표 사퇴는 당연한 거고 제가 보기엔 나중에 사법 처리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들 전부 다 이제 사의를 표명했죠. 그 내각에서도 총 사의를 이제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가 말리긴 했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의 표명했고 그러면 당도 현재 이런 상황을 이제 사전에 당장 손발 맞춰서 왔다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당 지도부가 자유롭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만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전체 당 지도부의 일괄 사퇴가 더 좀 매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도 좀 비슷하게 의견이 마무리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핫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